안녕하세요. 6월 17일 월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정인원과 함께하는 행정법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습관처럼 행정법 합격하기 위해서는 하셔야 돼요. 긴장감 유지하시고요. 월요일이라고 또 긴장감 떨어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긴장감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리는 월요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빡빡! 정인원 빡빡! 자, 그러면 6월 17일 월요일 정인원과 함께하는 매일 행정법 스타트! 행정절차법상 청문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행정상 시험 문제 뭐 법조문 문제였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법조문 꼼꼼히 보셔야죠. 여러분들 그래도 행정절차법 목차도 외우시고 그다음에 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로서 청문, 공청회 또 청문 공청회를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특히 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증거조사할 수 있다는 조문은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또 행정소송법까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절차법에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당사자가 돼야 청문, 공청회 아니면 이 둘도 아니면 의견 제출 기회라도 제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당사자라는 개념은 두 개요. 제3자가 나올 때가 있고요. 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도 되고요. 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하죠. 직접 상대방이라고도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3자는 반드시 이 단어가 같이 나와야 돼요. 절차에 참여한. 이 단어가 없으면 제3자는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좀 다르잖아요. 당사자 등의 절차에 참여한 제3자. 그래야 청문, 공청회, 금문. 특히 청문은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청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청이 필요하다. 법의 법률이. 또 당시 신청 필요 없죠? 취소, 박탈.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격 박탈, 법인 등록 취소, 영업 취소. 취소는 두 개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래도 예외는 있다. 21조. 자, 1항, 4항. 이렇게 나와야죠. 예외는 뭐뭐 있어요? 자, 청문 예외도 예외되는 경우는 통지 절차를 이거 22조. 자, 1항 사항인데 21조 사항을 준용하고 거기다가 당사자가 포기 의사를 명백히 했을 때 그러면 청문 안 해도 된다. 공청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21조 사항은 3개잖아요. 자, 명백히 법원에서 증명이 입증됐을 때 또는 긴급할 때 또는 또 뭐예요?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는 처분 자체의 법적 성질을 고려해서 판단할지언정 자 반송할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부할 거야 또는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거야. 이런 것들은 요구사항 한마디로 예외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의도 예외사항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거 암기하셔야죠. 공청회 그러면 요즘에 온라인 공청회 단독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 청문 10일, 청문 주재자 7일, 공청회 14일. 자 청문 주재자 2인 이상 공청회도 공청회 주재자 있잖아요. 청문하면서 증거조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증거조사할 수 있다. 청문은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공청회는 듣기만 하기 때문에 증거조사 따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이런 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도 제3자가 나오는데 여기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이런 건 없어요. 제3자도 법률상 이기는 자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여기는 법률상 이기는 자라면 이익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됐든 또는 제3자가 됐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이게 표현문과 다르잖아요. 또 제3자 신청에 따라서 통지는 여기밖에 없어요. 절차에 참여한 제3자는 신청이 있으면 통지해줘요. 하지만 행정심판법 소송법에는 신청이 있든 없든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이런 건 암기하셔야 돼요. 정말 잘 암기하시고 서로 조금 비슷한 것들 구별하시면서 계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청문에 관한 사항을 물었어요.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자 행정청은 다수의 국민 이해 상충 이런 말 나왔죠. 자 일단은 다수의 국민의 이해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 주재자 2명 이상 주재자 2명 이상 맞네요. 청문 주재자 2명 이상. 두 번째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제3자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보통 청문은 비공개 절차를 진행을 해요. 당사자 신청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도 제3자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야 할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청문은 비공개 공개는 공청회예요. 3번 청문 주재자 직권으로 당사자 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사실에 하나요?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3번이 옳지 않은 지문.
4번 청문 주재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행정청에 필요한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요. 필요한 문서 제출 요구. 또 행정절차법상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 요청 있으면 이거 기간도 외우셔야죠. 1년 동안에. 그다음에 5번 누구든지 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경영상 영업 비밀 같은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해서는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청문은 또 비공개로 하고 영업 비밀, 영업 이런 것들은 경영상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문까지 잘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 문제지만 판례는 섞여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행정절차법 청문회에 관한 절차를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다른 절차에 관한 사후 절차, 사전 절차, 행정 절차, 사후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내일도 찾아오실 거죠? 한 주일을 활기차고 그냥 열심히 그래야 나머지 날도 다가옵니다. 그러면 오늘 매일 행정법 정인영이었습니다.